요새 기후위기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5월에 단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이제 수돗물을 급수 제한. 급수 제한을 할 판인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형용할 수 없는 뭐 신비스러운 이런 단어가 어느 맥락에서 쓰였나 봤더니, 이게 말로가 자기가 본 자연적 현실에 대해서 그런 게 나와요. 막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무들이 막 유령처럼 막 서 있는 그 봤을 때 압도하는 그것들 보고 하여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콩고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이게 한강, 뭐 낙동강, 영산강 이렇게 얘기하지만, 콩고강은 그런 강이 아니잖아요. 이게 5,000km가 되는, 깊이가 1km가 넘는 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자연적인 풍경인 거죠. 말로도 왜 그걸 배 타고 그대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예. 걸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워낙 금주가 돼가지고 예. 항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콘라드를 끌어들여서 기후위기라든가 생태 문제를 이제 비평을 하는 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 방면으로. 근데 그 착취의 구체적인 디테일이랄까, 뭐 이제 그 원주민 팔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아를 유럽으로 보내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75년부터 30년간 7만 톤의 콩고 프리스테이트에서만 코끼리 한 마리당 한 10kg에서 한 12kg 정도의 상아가, 무게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역으로 치면은 코끼리가 몇만 마리가 도살이 됐는지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런 끔찍함. 콘라드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갖는 경외감이 없고 그 어떤 자연의 신령스러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라진, 철저하게 이 자원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랄까,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복수랄까, 자연의 복수랄까,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없지 않을까, 커츠의 말로를. 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끔찍한 거 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끔찍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유럽인들이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에서 한 짓을 보면 이건 정말 하라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선생님 요즘 이제 기후 문제에도 막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 얘기.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생태계를 자기의 뭐 도구로 생각하고, 특히 돈벌이의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직결됐다는 인식을 우리가 이제 점점 많이 갖게 되고, 그것을 비평가도 더 부각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태주의 비평이라는 것도 보면은 상당수가 요즘 너도나도 생태주의 아니에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바는, 사실 이게 제국주의이고 식민지주의의 약탈인데,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약탈 그렇죠. 행위인데, 그것을 기후나 자연에 대한 파괴 행위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본주의 비판보다는 자연 보호 사상, 네. 네? 처럼 되어버린 게 있어요. 노스트롬에 대해서도 은광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는 거기가 뭐 좋게 말하면 청정 지역이고, 누가 이제 반쯤 농지권을 말하는 걸 보면은 뱀들의 천국이었다 그러잖아요. 네. 뱀들의 천국이 은광 광산 지역으로 변모하는데, 그 물론 자연 파괴가 심하긴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자연 파괴가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정신으로 네. 해서 어떤 문명을 만들어 나는가, 이걸 따져야지. 덮어놓고 자연 파괴는 나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연 보호 운동이지. 네. 그건 반자본주의 운동하고는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네. 요즘 비평 중에 이제 그런 예들을 난 많이 알겠지만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노스트로마 가지고도 그런 얘기하고, 어둠의 속 가지고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 원래 콘라드가 가졌던 제국주의 비판 의식을 간직하면서 네. 자본주의 세계 체제 전체에 대한 비판, 또 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가져가면서 네. 이걸 생태 위기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원래 그 문제의식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냥 생태 그렇죠.
위기에 네. 대해서 옳은 소리만 네. 하는 거는 네. 조금 이제 그 초점이 빗나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도 합니다. 네. 생태주의 비평이 안고 있는 숙제를 음.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자본주의, 사실 자본주의를 자체를 극복해야 된다는 쪽으로 연결은 안 되든 예.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생태주의자들. 이 콘라드의 작품을, 산토메 광산 같은 걸 봐도. 그리고 이게 제국주의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뒷배가 있다는 거를 아주 작품에서 그냥 탁 찝잖아요. 그러니까 예. 콘라드의 그 노스트로모 같은 작품이 뛰어난 거는 그 시절만 해도 제국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 미국의 금융자본, 미국 중심의 다국적 금융자본이 그렇죠. 있다는 인식까지는 뭐 그런 그 담론이 퍼진 건 한참 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슬라코 지역이 독립하죠. 옥시덴탈 리퍼블릭이라고 옛날식의 뭐 식민지 해방이라든가 또는 주변부의 해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자적인 나라 만들기 네.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야만적인 독재로부터는 벗어나는데 그 대신 고스란히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둔 홀로이드라는 미국 자본가의 휘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게 1900 이 소설 나온 게 1903년인가 4년인가 네. 네. 참 놀라운 통찰이죠. 예지 같은 그런. 예. 노스트로모를 그 당시에도 이미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선구자적인 네. 작품, 형식 실험이나 네. 실험이 있는 작품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노스트로모는 콘라드의 작품 중에서도 그렇게 그 참 복잡한 서술 기법을 쓰고 예, 그런 게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소설에 비해서도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근데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노스트로모라는 거는 이태리 말로 노스트로 우오모, 우리 사람이라는 말을 줄여서 노스트로모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네. 그 친구가 아주 굉장한 인걸이죠. 네. 예, 그 일도 잘하고 거기다가 사심이 없이 절대로 뭘 띄어먹거나 그런 게 부정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엄청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인부들 잘 다루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의 얘기가 있고 이런 그 세 가지 층위라고 할까? 네. 그런 얘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각기 진행하는 방식이 원래 그 어떤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고전적인 역사 소설이라 그러면은 올터 스코트 같은 보면은 루카스가 그 표현을 썼는데 그 역사 소설이라는 게 우리 시대 역사에 구체적인 전사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한다. 역사적인 갈등이니 뭐 전쟁이니 내란 이런 걸 거치면서 스코트가 지지하던 당시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연합 체제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그 스토리가 있고 또 대개는 거기 이제 낭만적인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결혼을 끝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결합된 거였는데 노스트로모를 보면은 그런 스토리에 안 맞거든요. 스코트에서는 낭만적인 그렇죠. 플롯하고 예. 역사적인 그 진행 그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가지고 소설이 어떤 완결성을 갖고 그 시간 순서가 되게 그렇죠. 맞아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슨 민족 독립 운동도 아니고 군사 독재로부터 벗어나서 은광이라는 자원을 가진 여기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스토리는 있지만은 그 새로운 나라가 영국이나 뭐 이런 다른 데서 본 국민국가 형성이 아니고 완전히 네. 국제자본에 예속된 국가가 탄생하는 거고. 네. 노스트로모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상당히 그 낭만적인 이야기에 해당하는데 스코트나 또 돌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도 있잖아요. 네. 끝에 가면 결혼을 하는 걸로 그렇죠. 참 완성에 이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뒤집는. 예, 그것도 뒤집어지고 예. 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변화 이야기도 또 따로 있고 이게 이제 막 네. 삼중으로 근데 사실 콘라드는 되게 거의 모더니즘에 귀속을 시키고 사조상으로 그리고 최고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은 학자 중에 로드짐을 꼽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스트로모에 대해서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리듬을 스토리의 리듬을 타면 이게 굉장히 잘 읽혀요. 그리고 이게 사건이 이렇게 수렴된다 그럴까? 그 인물들이 이렇게 수렴되는 방식. 그리고 평범하게 나가다가 어떤 등장인물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독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 혁명이 난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뭐 덕후는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독자 입장에서는 또 편하고 이게 진실을 또 알게 되고. 가령 월터 스콧 같으면은 역사적인 내러티브하고 거기 나오는 낭만적인 내러티브가 둘이 잘 어울리면서 읽기 쉬운 소설이 되잖아요. 네. 근데 콘라드는 이게 이중이라기보다는 거의 삼중의 플롯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각각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스코트 소설에서 같은 그런 정상적인 나라 만들기 과정도 아니고 플롯이 낭만적인 결말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사회변동 이야기도 무슨 가령 발자크나 이런 사람들의 사회소설도 아니고 따로 노니까 시간 구성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 교수 말대로 참고 다 읽으면은 이게 이제 서로 수렴이 되고 상호 보완을 해주고 두 번째 읽으면 아주 재밌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로드짐하고 로드짐은 그게 말하자면 모더니즘 시대의 취향에 맞는 거예요. 내면의 탐구 일찍 시작했고 비운의 주인공 그 얘기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서사 기법의 탐구라는 면에서 보면 노스트로마가 더 모더니즘적인 건데 내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그런 모더니스트들하고는 전혀 의도가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봐서 이건 나는 영국 소설의 위대한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위대한 리얼리스트들의 전통이 20세기에 와서 거의 마지막으로 개화한 게 콘라드. 그 다음에 로렌스가 있는데 로렌스 또 좀 차원이 다른 소설가이고. 리비스 같은 사람은 이제 셰익스피어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죠. 그 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요즘은 또 그 모더니즘이란 말을 서양 학자들이 그전에는 이제 모더니즘 문예사조로서의 모더니즘에다가 막 갖다 붙였잖아요. 콘라드도 그래가지고 모더니스트 뭐 선구자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그냥 20세기 전반을 모더니즘의 시기, 모더니스트 피리어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로렌스까지 다 때려 넣어요. 근데 뭐 자기들이 그렇게 다 때려 넣어서 분류하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영문학사나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분할 통치, divide and rule. 영문학 전체를 어떻게 다루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피리어드를 쩍쩍 편리하게 갈라가지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전공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연구자 편의주의 같아요. 로렌스를 모더니스트로 본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무리죠. 무리인데 그 시기가 모더니스트 피리어드였고 로렌스도 역시 그 시대의 훌륭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원만하게 들리잖아요. 콘라드도 역시 뭐 이렇게 콘라드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 시기에 로렌스는 넬슨 표현으로 서양의 개벽 사상가로서의 독특한 면모가 있는데 그건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냥 서양의 모더니스트 피리어드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백 선생님 그 글을 중심으로 콘라드 작품 세계를 다뤄봤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새겨 들을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태 비평 관련해서는 참 중요한 과제를 안았다고 생각됩니다. 콘라드 연구와 관련해서도. 네, 감사합니다. 백낙창 TV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그때마다 다음번에 뭘 하겠다는 예고를 해드리는 게 시청자들에게 더 친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저의 평론집이 아니고요. 저희 평론집이 아니고
서양의 계백 사상가 D.H. 로렌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 중에서 이미 그 사이에 몇 번 언급하긴 했습니다.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제9장 미국 문학을 논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나타니엘 호손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